못 오신 분들이 복이 좀 없어. 그래서 빠지시면 안 됩니다. 네. 계속 비슷한 문제를 할 거니까요. 사실은 다른 쉬운 문제를 하고 이걸 할 수도 있는데 저런 넓이 계산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먼저 했어요. 선생님, 확률 여전히 어려우신가요? 네. 사실은 이것을 하나하나의 경우로 나누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누면 실체들이 보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들 통해서 굉장히 재밌는 걸 봤는데 (1962년에) American Math Monthly라는 잡지에 나온 책입니다. 이건 미국 수학회가 매달 일에 발행하는 잡지인데 굉장히 어려운 수학이 있는 게 아니라 퀴즈 같은 문제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수학회가 좀 대중적인 잡지를 내는 거죠. 그게 이제 제목이 대학 진학 문제와 배우자 선택의 문제예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미국은 대학 선발이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다 지원하고 대학에서는 그걸 뽑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공정하게 뽑는가? 근데 이걸 잘 따져보니까 남녀가 서로 있을 때 배우자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불만이 없이 최적의 배우자 선택을 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해피한 아니면 그 선택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면 그 선택보다 더 나쁜 선택이 되는, 그러니까 최적의 선택이 되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최적의 선택이 존재하는가, 두 번째는 존재하면 어떻게 하면 그 최적의 선택을 만들 수 있는가 라고 짧게 논문을 나왔어요. 62년에.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따져보면 돼요. 근데 이 사람 결론이 그거예요. 여기서는 숫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잘 따지면 우리가 실생활에 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수학은 그런 거다. 숫자가 없어도. 근데 이게 나중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그 논문을 쓴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수학자 두 명이고 이것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응용해서 경제학 쪽에 이용을 했어요. 2012년인가 50년 뒤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수학자 2명, 경제학자 1명. 사실은 일상생활에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만 따져보면 의외로 큰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따지는 것을 힘들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논문을 주신 분한테 이걸 좀 이용하면 우리가 한국에서 아파트 당첨하는 문제에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내가 순위를 써내고 분양하는 쪽에서도 하면 서로가 만족할 만한 답을 내서 이걸 주택공사에 한번 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러니까 아마 사업하는 분들이 따지기 싫어해서 채택이 안 될 거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실제 알고리즘은 미국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답니다. 가령 뭐 의대생들이 졸업하고 병원을 할 때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누구 뽑느냐 이런 걸 할 때, 아니면 뭐 우리가 인턴십을 할 때 회사에 넣었을 때 회사하고 인턴들하고 없이 제가
현대 수학 제목을 어른을 위한 현대 수학이라고 제목을 잡은 이유도 아주 기초적인 수학적 논리를 써서 수학에서 사용하는 논리를 써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에 해결할 수 있는 단초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사실은 그렇죠.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이걸 가르치면 금방 이해해요. 오히려 마치 본능적으로 이해하듯이 금방 이해해요. 저 그림은 이해가 가는데 왜 밑에 식이 저런지 잘 모르겠어요. 질문 좋은 질문이죠. 자, 우리가 확률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 그죠? 그것을 전체적인 모집합으로 하고 실제 일어난 것을 분자로 해서 구하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숫자가 주어졌을 때 그 숫자의 단일성에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숨어있는 변수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분모라는 거죠. 분모를 알아야 분자가 가지는 의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제 기계가 양성이라고 판정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양성인 집합 전체는 어느 거죠, 이제? 이거죠. 여기서부터 이거죠. 네. 그럼 이 크기는 이만큼이죠. 그죠? 그러면 내가 환자일 때는 어느 경우예요? 이쪽이잖아요. 네. 그럼 이건 분모가 된다는 거죠. 아, 분모가 아니라 분자. 네. 여기 있는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하니까 복잡해 보이는 쉬운 문제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세상에서 조심하는 부류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을 꼽습니다.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 예,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어렵게 하는 사람, 그죠? 뭔가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가방이 있는데 여기는 구슬이, 까만 구슬이 2개 있고 흰 구슬이 3개 있습니다. 까만 구슬이 하나 있고 흰 구슬이 2개 있습니다. 문제. 구슬을 꺼냈을 때 까만 구슬이 나왔다. 그 가방이 흰 구슬만 있을 확률을 구하라. 자, 아주 못된 문제입니다. 가방이 2개 있는데 어느 가방인지는 몰라요. 가방 꺼냈는데 딱 꺼내서 보니까 까만 구슬이에요. 그런데 그 구슬에 흰 구슬만 들어있을 확률을 구하라. 이것도 조건부 확률이죠. 뭔가 하나 정보를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방이 흰 구슬만 있을까? 자, 까만 구슬을 꺼냈다는 순간에 필요 없는 정보는 없어져 버립니다. 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 걸 흰 구슬은 머리에서 지워버립니다. 그죠? 까만 구슬을 꺼냈으니까. 그러면 얘는 끄죠? 되는 거죠?
근데 까만 구슬을 꺼냈을 때 흰 구슬만 남아있는 경우는 뭐가 있죠? B. B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얘가 까만 구슬을 꺼냈을 때 얘의 확률은 얼마죠? 3분의 1. 얘는 3분의 2. 그러니까 이 답은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2분의 1을 꼭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A에 대한 것들은 아예 A는 배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져보면 3분의 1이라는 거죠. A가 될 확률은 없죠. A는 여전히 까만 구슬이 하나 남아있으니까 흰 구슬만 될 확률은 안 되는 거죠. 무슨 한 개만 꺼내는 거죠? 네. 근데 구슬을 꺼낼 때 네. A, B를 선택을 해야 되죠. 선택을 안 하죠. 선택이 없잖아요. 여기서 의미로 꺼낸 거예요. 나는 A인지 B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만 아. 뺀다고 했을 때 네. 그냥 뭐 둘 중에 하나를 뺀 건데 A인지 B인지를 모르는 거죠. 네. 자, 여기서 교훈은 여러분들이 남하고 얘기를 할 때 말을 적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도 못하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줍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조건을 하나를 줄수록 확률은 급격하게 무엇을 맞출 확률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절대 다른 회사하고 협상하러 갈 때 말 많은 애를 데리고 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심지어 가짜 정보를 흘려도 그것을 캐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여러분 수능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런 식을 몰라도 돼요. 자, 식은 다 지워버렸습니다. 첫 번째 문제. 먼저 읽어보시죠. 어느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50명의 동호회 회원 중 마라톤에서 완주한 회원수와 기권한 회원수가 다음과 같다. 자, 요즘 학생들은 첫 문장 읽으면 다음 문제 이렇게 된답니다. 표가 나있죠. 완주한 회원수 중에 남성은 27명, 여성은 9명. 기권한 회원수 남성은 8명, 여성은 6명. 참가한 회원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의 회원이 여성이었을 때 이 회원이 마라톤에서 완주하였을 확률이 P이다. 100P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100분율로 나타내라는 거죠. 2014년 수능 멀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도 조건부 확률이죠. 뭔가 정보를 줬어요. 정보는 뭐냐?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의 회원이 여성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어느 쪽이죠? 남성은 다 생각할 필요 없죠. 그러면 전체 모집합의 크기는 얼마죠? 15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마라톤에서 완주한 사람은? 답은? 15분의 9. 어렵지 않죠? 조건부 확률의 식을 외우는 학생들은 좋은 수학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조건부 확률이 뭔가를. 베이지안 확률도 그거예요.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정보가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내가 지금 계산한 확률을 정확히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확률을 계산하면 새로운 정보가 생기죠. 그럼 다시 우리가 확률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어디에 이용하느냐? 우리가 스팸 메일을 걸러낼 때 생각합니다. 이 메일이 스팸인가 아닌가? 그러면 이미 데이터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오는 메일이 스팸인 확률.
그거하고 지금 확률을 계산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세일즈맨이 누가 들어왔을 때 저 사람이 물건을 살 사람이다 안 사람이다도 먼저 자기의 경험에 관해서 그 경험 지식이 있는 거 그거 갖고 판단하는 거지 직관적으로. 여러 가지 이게 응용이 되는데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도 그런 거죠. 연애를 많이 한 사람이 많이 할수록 잘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경험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럼 이제 자기 조건부에 대한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확률을 가지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하고 맺어질 건가 안 맺어질 건가. 그 다음 깨지는가 안 깨지는가 그건 별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박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도박이 텍사스 홀덤이라는 뭐 심지어 게임도 있죠. 여러분 그 전 세계 포커 대회 이런 게 그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임을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패를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도 굉장히 빨리 계산을 합니다. 세밀하게 계산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내가 저 사람보다 확률이 높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드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대충 보고. 그거는 또 이 사람이 게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경험치가 쌓여서 더 정확히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괜히 부장이 차장보다 월급이 높은 게 아닙니다. 그 경험치를 무시하면 안 돼요. 마침 그 다음 문제가 있네요. 어느 회사의 한 부서는 모두 고졸 사원과 대졸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원 중 한 명을 뽑아 회사 행사에 참석시키려고 하는데 사원 중 대졸 사원을 뽑을 확률이 2분의 1, 여자 사원이 뽑힐 확률이 이 말로 쓰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요즘 애들은 말로 쓰면 또 싫어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표를 만들면 됩니다. 그죠? 위에처럼 위에는 표를 만들어서 보기 좋은데 표를 만들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한 4, 5분 시간을 드려볼게요. 계산을 해보세요.
만하신가요? 조선님 다 하셨어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 다 했습니다. 이래 되지 맞는지 네. 모르겠어요. 필요 없는 정보를 많이 줘서 헷갈리게 하는. 말로 쓰니까 헷갈리는 거죠. 예. 필요 없는 정보는 없습니다. 그 정보가 다 있어야 계산이 됩니다. 자, 다 푸셨나? 푸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겠어요. 제가 확률 문제는 뭐로 치환하면 쉽다고 그랬죠? 아까. 면적이나 길이로 계산하면 쉽다 했죠? 자, 표를 봅시다. 공간을 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남자, 여자 반반이죠? 네. 아, 고졸, 대졸이 반반인가? 고졸되죠. 고졸, 대졸. 자, 고졸, 대졸 반반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남자, 여자는 어떻게 돼요? 3분의 1, 3분의 2죠? 그러면 여자가 3분의 2. 3분의 2.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누면 되죠. 근데 남자 사원을 뽑았을 때 그러면 어디가 없어지는 거죠? 얘들은 다 없어지는 거죠. 이 사원이 고졸일 확률은 쓰지 않아도 알겠는데 그림만 보고도 2분의 1. 반이죠, 반. 고졸 뽑았는데 고졸이다 이러면 이쪽을 없애주면 되고 뽑았는데 고졸일 때 여자일 확률은 3분의 이쪽만 따지면 되니까 2. 3분의 2가 되죠. 그러니까 명수로 하면 네. 6분의 1인 거죠. 면적은 6분의 1이니까. 거기 명수가 몇 명인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기 때문에 그냥 뽑았는데 네. 결국에는 남자 사원을 뽑는다라는 거 확률에 들어가는 게 아닌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뽑았는데 남자였다. 네. 다만 고졸이냐 대졸이냐 이거만 물어본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전체 인원수는 6분의 1이 맞는 거죠. 지금 저 그림상으로 하면 사람 수는 아닌 지금 건가? 고졸선언일 확률을 구하랬잖아요. 몇 명인지 모르는 거. 네. 그러니까 몇 명인지를 하면 그 전체 명수의 6분의 1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저 면적으로 하면 알 수 없는 건가 그거는?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림에서 6분의 1 맞네. 전체 6분의 1은 맞지. 전체 6분의 1은 맞죠. 그쵸. 근데 우리가 고졸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고졸 4원. 고졸 사원 1 확률. 남자 1대 고졸 확률이니까 2분의 1은 맞지. 전체에서 6분의 1. 남자 1대를
남자일 때만 하니까 이 애들은 사라지는 거죠. 남자일 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조건이 그렇게 이 문제가 좋은 문제가 됐었으려면 6분의 1이 답에 있었어요. 6분의 1이 없어서 틀렸는데 왜 틀려? 왜 6분의 1로 계산하셨어요? 아니 그냥 저 면적을 하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아 사람 수 그냥 이렇게 면적을 하니까 6분의 1, 6분의 2, 3분의 1 하니까 그냥 남은 게 6분의 1이 되니까 별 생각 없이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별 생각 없이 하시면 안 되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남자 사원을 뽑았을 때라는 건 얘가 남자일지 아닌 아니 남자일지 뽑았는데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확률에서 빼버려야 되는 거. 여자인 거는 제외를 하는 거죠. 여자인 경우는. 6개 중에 하나인데 예. 그 중에 여자가 빠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국어 문제 같은데요. 이게 의도적으로 되게 헷갈릴 수 있으면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명확히 있었어요. 네. 그럴까요? 근데 뽑았는데 남자이면서 동시에 저기 고졸이더라 하면 6분의 1이죠. 근데 남자라고 전제하고 그 다음에 고졸일 확률을 물었으니까 2분의 1. 아니 이미 남자인 거죠. 그래, 뽑았으니까 그래. 남자인 거죠. 그래. 예. 그러니까 이쪽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문제를 잘 읽어요. 그러니까 그 초기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정말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국어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플랫폼하고도 같습니다. 그 번역기들이 초기에 먼저 점령한 것들이 번역기의 그 뭐지 품질이 좋은 게 그거예요. 그냥 번역을 할 때는 확률로 이렇게 우리한테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피드백을 또 주잖아요. 이걸 채택을 하니까. 그래서 잘 쪼개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남자 그래서 여전히 애플이 시리가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이유가 그겁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한국말을 잘 알아듣는데 시리에서 데이터가 안 쌓여 있는 거예요. 안 찾는 초기 조건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일어 영어는 번역이 굉장히 잘 된대잖아요. 일본 애들은 애플 많이 써요. 남자 사원을 뽑을 확률은 애초에 안 들어가 있는 거네요. 아니 뽑았는데 남자니까 여자인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이제. 그게 조건부 확률인 거예요. 그 조건부 예. 조금 이상한 게 바로 그 윗문장이거든요. 이 밑에 문장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 뽑았을 때이기 때문에 여성을 갖다가 배제한 상태에서 2분의 1이 나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앞에 문장에서는 대졸 사원을 뽑았는데 이 사원이 남자 사원의 확률이 6분의 1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전체에 대한 확률이 6분의 1인 거지 대졸 사원 중에 남자 사원의 확률이 6분의 1이라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아 위에 문장이 하나가 또 있네. 네네. 대졸 사원을 뽑았는데 이 사원이 대졸 사원을 뽑았더니 네. 걔가 6분의 남자 확률이 6분의 1이라는 건 전체에 대한 확률이지 대졸 사원에 대한 확률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남자 대졸을 뽑았는데 이때 남자의 확률 이게 6분의 1이라는 거는 얘하고 얘 비율이 1대 5라는 거죠. 그렇죠. 예. 1대 5. 네. 예, 6분의 1이니까. 예, 그러면 씁시다 숫자를. 얘가 1이 되고 얘가 5가 되고 그렇지. 그 다음 남녀가 그 다음 이때 남자 사원을 뽑았을 때 이거 뭐 상관이 없네? 여기도 1인데 여전히 걔도 5야. 고졸일 확률 얘가 왜 5죠? 그 옆에 면적이 면적이 아니다. 밑에 5고 그 다음 여자 사원이 뽑힐 확률이 3대 2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그 앞 문장에 보면은 대조 사원을 뽑을 확률이 2분의 1이고 여자 사원이 뽑을 확률이 3분의 2니까 당연히 그걸 치환하면 대조 사원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남자 사원 3분의 1 곱해서 6분의 1이 나온다고 계산했거든요. 네, 그 전체에 대해서 네. 6분의 1이 맞아요. 맞아요. 전체에 근데 대해서 6분의 1이 맞고 남자는 네네. 뽑았는데 여자 그 맞아요. 근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안 맞고. 이 전 문장이 마치 교차를 상정하고 있는데 뒷 문장은 교차가 아닌데 교차처럼 보이니까 아 그러네. 그래서 헷갈리는 예, 거예요. 예. 저는. 뽑았는데와 뽑았을 네. 때가 네. 다른 예. 거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마치 속이기 네, 뽑았을 소개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예, 맞아요. 네, 예, 네. 예. 이 문장만 있으면 전혀 속일 가능성이 없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시 따져볼까요? 아, 계산 다시 해봐. 아니 제가 중간 문장은 못 읽었어요. 사원 중 대졸 사원을 뽑을 확률이 1대2. 얘는 반반 그죠 됐고 여자 사원이 뽑을 확률이 3대2. 그럼 얘가 3대2 이렇게 되죠. 그런데 아니죠. 전체가 1, 2. 1, 2. 이 길이를 1, 2로 보면 되죠. 네. 그죠? 예. 그리고 얘는 1, 1. 면적만 보면 되니까. 그런데 대졸 사원을 뽑았는데 남자 사원을 뽑으면 좀 빼고 대졸 사원을 뽑았는데 얘를 뽑았는데 남자 확률이 6분의 1이라고 하니까 6개 중에 하나. 6개. 그러니까 얘가 면적이 1이 되고 얘는 5가 돼요. 면적이. 그렇게 위에하고 1하고 5가 되는. 근데 두 번째 문장을 보면은 남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게 1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졸이면서 남자 사원의 확률이 1, 그러니까 저 6개, 6개. 6 조각 중에 네, 하나가 여섯 개 남자이자 중에 남자 하나는 대졸인 거고요. 그래서 그냥 5가 아니고 네. 2가 두 개가 2가 2입니다 되는 그냥. 2가 전체를 6칸으로 나누는 아니 대졸 사원을 뽑았는데 네. 이 사원이 6칸 중에 하나. 6칸 중에 그러니까 6분의 1이니까 그게 아. 그 교차점 예. 6 조각 중에 하나인 거죠. 예. 이 전체가 6개인 거죠. 네. 네, 전체가 전체가 6개인 거죠. 6개. 예. 대조를 뽑은 2분의 1 중에 3분의 아니다 2분의 1이 그러면 맞네요. 그럼 이게 다 나왔네. 여기 1이고 그죠? 예. 여기도 거죠. 여기는 1이고 네. 밑에 아니 여기서 다 조각의 크기가 다 나왔잖아요. 네. 이거 2개니까 여기 6개. 두 개. 맞습니다. 이 사원이 근데 남자 사원을 뽑았을 때 예. 남자고 고졸일 확률. 그럼 이거 예. 남자고 고졸일 확률이니까 네. 맨 위에 2분의 1. 네. 2분의 1이네. 근데 사실은 위에 하고 상관없이 조각에 정보가 다 주어지니까 그리 할 필요가 없는. 한 5분 남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다음 시간에 이거를 뭐를 하시나요? 아 다음 달에는 하시나요? 네, 다음 달에는 이제 여러분들 덧셈이 무엇인가 사칙 연산에 대해서 합니다. 다음 시간이라 다음 달에 덧셈이 무엇인지, 뺄셈이 무엇인지, 곱셈이 무엇인지, 나눗셈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정의가 되는지. 사실은 덧셈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계산은 다 덧셈으로. 심지어 여러분들 벡터도 덧셈으로 다 계산합니다. 아까 러베그의 직관을 할 때 네. 유니트가 0 나오는 걸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러베그의 직관보다 자 구멍 부족도. 아, 여러분 이 길이를 0부터 1까지 길이를 뭐라고 볼 수 있죠? 1이죠. 빼죠. 그죠? 예. 네, 길이. 그래서 2분의 1까지는 이 길이는 2분의 1. 나머지 길이는 뭐죠? 2분의 1.
그러면 이 나머지 길이에 2분의 1이 포함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안 되죠. 네. 그러면 분리가 돼요.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하죠. 초등학교 때. 혹은 이렇게 표시하나? 이게 낫겠다. 그죠? 이 길이는 얼마죠? 2분의 1이죠. 분리 빼니까. 빼니까.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죠? 0에서 이 길이는 얼마죠? 2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여기서 전체에서 무슨 점이 빠졌죠? 점 하나 얘가 빠졌죠. 이 길이가 2분의 1이고 이 길이가 2분의 1이고 전체 길이는 얼마 돼야 되죠? 1. 그럼 이 길이는 얼마 돼야 되죠? 덧셈을 잘 하면 됩니다. 그죠? 0이에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얼마 돼야 되죠? 1. 그럼 이 길이가 얼마 되죠? 0. 그래서 0. 논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논리로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리수가 이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이제 말하자면 우리 눈에 지금 안 되게 짧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걸 정말 하나하나 다 뭐 심을 수도 없지만 심는다고 치면 엄청나게 긴 선의 많은 입장에서 얘는 0에 불과한 거다. 길이가. 그러니까 그 유리수들은 다 합쳐봤자 그 확률 면적으로 치면 길이가 거의 0이다. 0%에 가까운 면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시간을 조금 더 사용하자면 수학자들이 이걸 따집니다. 많은데 얼마나 많은가를 따집니다. 유한한 것들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비교를 할 수 있죠. 근데 무한한 것들은 비교를 못 해요. 근데 정수만을 자연수만을 봅시다. 자연수는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죠? 그러면 자연수들의 각각의 길이는 뭐죠? 그게 잘. 0이죠. 예. 점 하나 0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들은 다 대봤자 길이는 0을 대봤자 우리는 안전하게 다 0이라는 것은 알죠. 아무리 대봤자 0이죠. 그죠? 0이 아닌 숫자가 되어지면 문제가 되지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정수를 생각합시다. 정수. 아니 이제 양의 유리수만 생각을 합시다. 유리수는 자연수를 일렬로 늘어놓을 수 있을 만큼 놓는 방법으로 같이 일렬로 늘어놓을 수가 있어요. 자, 유리수 중에 1이 있고 0과 1 사이의 유리수. 그 다음에 2분의 1이 있죠. 그죠? 네. 그 다음 여러분 3분의 1이 있죠. 네. 3분의 2가 있죠. 그죠? 네. 자,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늘어놓을 수가 있어? 4분의 1? 4분의 2는 여기 이미 했으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4분의 3 4분의 4는 생각할 필요 없고 그 다음 5분의 1 그죠? 5분의 2 이렇게 자연수를 늘어놓듯이 유리수도 늘어놓을 수가 있죠. 각각의 길이는 0이죠. 네. 각각. 그죠? 다 더해도 길이가 0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 처음에 우리가 셀 수 있다고 그랬죠. 자연수는 우리가 하나 둘 이걸 이렇게 많은 것을 카운터블 맨이라고 합니다. 셀 수 있을 정도로 많다. 그러니까 유리수도 보니까 셀 수 있을 정도로 많다고 해요. 카운터블 맨이. 그럼 유리수를 뺀 나머지 무리수는 언카운터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의 별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실은 카운터블 맨이에요. 옛날에 아르키메데스가 지구에 있는 아니 우주에 있는 모래는 우리가 셀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적 있듯이 셀 수가 있을 정도로 많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은 무리수만큼입니다. 그래서 그 크기가 얼마나 차이가 나냐 크기를 확률로 비교하자면 우리가 0, 1 사이에 임의로 가서 찍었을 때 그 수가 유리수일 확률은 유리수의 크기를 다 모아놓은 집합의 길이를 따지면 된다는 거죠. 그건 얼마다? 0이다. 그래서 유리수의总길이는 0이고
무리수는 유리수를 빼버리면 되니까, 그죠? 뺀 것의 나머지 길이는 1. 그러면 확률로 생각하면 무리수를 찍을 확률은 1이고 유리수를 찍을 확률이 0이면 확률 1과 0은 정말 비교를 할 수 없죠, 그죠? 확률 1이라는 건 확실하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보잘것이 없네요. 예? 보잘것이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무리수는 좀 실감하기 어려운 숫자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렇죠. 근데 사실은 무리수가 제일 많은 거죠. 그러니까 보잘것 없다고 우리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하고 다음 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칙연산 자연수부터 출발해서 복소수까지. 복소수 안 배워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복소수까지. 근데 복소수의 연산은 굉장히 쉽습니다. 뭐가 어려냐? 분수가 어렵습니다. 분수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를 따지다 보면. 근데 분수를 이해를 하면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되듯이 여러분은 분수를 아셔야 돼요. 근데 그 확률 문제 아까 전에 이 우리 프린트